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의 1년을 되돌아보면 실로 엄청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검찰개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없었다면 검찰개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소 황당한 제 주장에 당황하셨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윤석열을 통해 드러난 검찰의 정치 편향적 수사와 관행처럼 이어오던 온갖 폐악질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돼 왔던 정치 공작과 음해까지, 만일 그가 아니었다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검찰청장을 통해 우리는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식물청장으로 임기를 마치게 될 그이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방만한 검찰 조직과 필요 이상의 줄 세우기, 또 상명하복의 충성 강요 등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중 검찰 조직은 당장 손을 봐야 하는 일이죠. 그래도 다행인 게 21대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국민의 지지로 과반 정당을 만들어줘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는 사실인데요. 지금이 검찰개혁의 최적기인 셈인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역시 발빠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발의가 눈부십니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김민철, 강병원, 오영환, 신정훈, 홍기원, 이수진, 이재정, 한준호, 김홍걸, 강득구, 이규민, 이해식, 윤준영 의원 14명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청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검찰청장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장관급 대우를 받아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김용민 의원의 부연 설명에 따르면 그렇게 대우해주니 자기 상관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보는 거죠. 같은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으로 대우해 상급자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장도 차관급이고 경찰청장 등도 차관급이니 급을 맞춰야 한다며 검사장들이 그동안 차관급 대우를 받아왔는데 청장이 차관급으로 낮춰지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고 그 이유를 말했는데요. 검찰이 가진 특권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들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잘 뽑은 초선 의원 한 명이 다선 의원 10명보다 낫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소영, 김남국, 문정복, 김용민, 벌써 걸출한 초선 스타 의원들을 탄생시키며 민주당 어벤져스 진용을 갖춰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거 없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청장을 외청답게 차관급으로 명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청과 검찰청을 동급 외청인 법적 조직에 따른 대등한 지위로서 상호 견제한다. 검찰의 월권적인 직계와 대우를 바로잡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충돌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법무부의 지휘권을 강화한다. 검찰은 법무부와 행정기관에 겸직 및 파견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특별검사 등을 제외한 파견 자체를 금지시킨다. 판사, 검사, 경찰 등은 부당한 목적에 따라 사실을 왜곡 조작하고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행위 시 징역형으로 보내는 법 왜곡죄를 신설한다. 검찰은 표적 수사를 비롯해 기존의 강압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법적으로 불법 규정하고 폐기시킨다.
대검 감찰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검사가 상급자 검사의 지위 및 감독과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권 행사를 간략화한다. 이게 이번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어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식물청장으로, 검찰개혁을 방해하다 개혁당한 검찰청장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겁니다. 29일 황당한 뉴스들이 하루 종일 쏟아진 날이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황당했던 뉴스는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한 편의 영화 같은 액션 활극이었습니다.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의 대결.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현실에서 나타난 거죠. 이 사건은 언론이 크게 보도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지만 본질은 수사 방해인 거죠. 한동훈은 또 피의자 코스프레를 하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과 검사들이 이 상황을 다 목격했을 테니 우겨본들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수사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다소 무리한 주장까지 펼치며 독직 폭행이라는 법 기술자만이 알만한 범죄 혐의로 중앙지검 수사팀을 괴롭히고 있는 건데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중 충돌을 빚은 가운데 수사팀과 한 검사 측이 계속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가 저녁 늦게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문을 내놓자 한 검사장 측은 즉각 잠금 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가 되는가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는데요.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오후 9시께 재차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휴대전화는 먼저 잠금을 해제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 등이 보는 앞에서 잠금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또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를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에게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묻자 정 부장검사는 잠금 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를 쓰는 것으로 안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핸드폰 초기화를 하려는 시도로 보여졌던 겁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은폐 제거하려는 피의자를 그냥 보고 있어야 하나요? 제지하고 막아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또 막는 걸 저항하다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난 건데요. 이건 누가 봐도 수사 방해인 겁니다. 한 검사장 측은 당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 해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며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 부장검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다수가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속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 구실이 될 텐데 한 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냐라고 되물었는데요.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수사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일부는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들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마찰을 빚었는데요.
한 검사장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정진웅 부장검사가 넘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부장검사 측은 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동에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이 기획하고 구성한 한동훈 감독의 한동훈 연출작품 웬만하면 그를 막을 수 없다. 일명 셀프 물타기 쇼가 벌어졌는데요. 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피해자 언론 프레이를 통한 사건 물타기, 시간 끌기,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이걸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법기술자의 화려한 개인기가 국민들의 눈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